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달력에 그러니까 엄마한테 질문을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달력에다 날짜에 동남아라고 적어놨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 이때 동남아 여행 가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쓱 보니까 동남아라고 딱 날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줄 알고 동남아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동남아의 뜻은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들이란 뜻이다. 아줌마들 모임이 있는 날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도 한참 웃었어요. 이 동남아라는 것이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 그죠? 그래서 예. 뭐 그나저나 여하튼 우리가 4월 월출봉 마치고 또 우리 요즘은 뭐 동남아 여행 정도는 이웃집 마실 다니듯이 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보살님도 보니까 뭐 수시로 다니시더라고요. 여하튼 동남아도 좋고 뭐 요즘은 뭐 벚꽃 피고 또 우리 봄꽃들이 많이 필 때는 우리나라도 참 좋습니다. 여하튼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측면에서 우리가 거기 늘 여가를 우리가 건전하고 또 건강하게 우리는 일과 불공이 따로 없죠, 그죠? 심당에서 하는 그 불공뿐만 아니라 그것만 산밀이 아니고 그것만 만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가를 즐기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가를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어떤 마음으로 불공을 하느냐 그 마음 하나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늘 산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원행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왜 차를 다니다 보면은 저도 이제 지난주 이제까지 이제 거기 3주간에 걸친 이제 출장을 일정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3월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가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바쁘게 또 보냈어요. 3월 월초봉 마치고 뭐 조금 바쁜 일 지나가 보니까 내일부터 또 당장 4월 월초봉이 시작이 되네요. 여하튼 차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고속도로 상에는 보면은 그 구간 단속 구간이 있죠. 그죠? 아마 그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좀 뭔가 좀 불편해요. 그죠? 불편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구간 단속 구간이 참 이제 좀 많아졌는데 불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마음대로 달리지 못해서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에 중생심에 구간 단속 구간은 또 천천히 달리다가 그 구간만 지나면 또 횡 이렇게 달리고 싶은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답답하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 경험상으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가 어머나 구간 단속 이 구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속도는 이렇게 올라가요. 평균 속도는 올라가 있고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죠? 그럼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천천히 가는 것도 그 짧은 구간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당황했던 그러한 기억도 있고 합니다. 아마 비슷비슷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삶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그게 카메라죠. 카메라로 이게 나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하는 건데 우리 운전이라는 모습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이랑 참 많이 비유적으로 닮아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 그죠?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도 지금 이 21세기 물질 시대의 바쁜 시대에는 내가 바쁘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바쁘지 않으면 뭔가 처진 듯한 내가 뒤처진 듯한 느낌이 들고 내가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이 들고 경쟁에서 지는 느낌이 드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과속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동차 우리가 그 과속뿐만 아니라 그죠? 과속 운전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 자체가 과속 인생이 될 수가 참으로 많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과속으로 속도가 과한 겁니다. 내가 힘을 과하게 쓰는 것을 과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로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과속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나도 모르게 몸이 약해지고 그죠? 그래서 병이 생기고 그죠? 불편함이 생기고 인간관계 속에서 막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질이 좀 급하죠, 그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화가 날 상황이 생길 때 못 참고 확 화를 질러버리고 그러는데 저는 좀 듣기 싫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사람 저렇게 급해도 확 질러대도 뒤끝은 없다, 이 표현이 듣기 싫어요. 차라리 질르지 말고 뒤끝 있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나요? 뒤끝 있는 것도 뭐 좋은 건 아닌데, 그죠? 자기 마음대로 확 질러놓고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내가 이래도 뒤끝은 없어, 그렇게 속으로 그냥 뒤끝 있는 게 나,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예, 자기 마음대로 질러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뒤끝도 없는 게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수습할 수 없는, 우리가 과속을 해놓고 나서는 수습할 수 없는 내 삶이,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물질 시대에 뭡니까? 내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물질적으로 돈을 벌고 물질적으로 조금 더 내가 풍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는 또 명예입니다, 그죠?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이 부와 명예가 나중에 취해지더라도, 내가 얻게 되더라도 그걸로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너무 내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죠? 확 지르고 싶은 대로 지르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내가 명예가 높아도 그것으로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카메라는 여하튼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 필요하다. 내가 서로 내 카메라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내 속도를 감지하고 있다, 내가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렇게 내가 그 감시 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더라도 내가 그렇게 운전 습관을 고쳐줄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보이지 않는, 교통법규의 카메라 잡는 그 카메라는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 법계에는 보이지 않는 카메라들이 내 인생을 늘 감지하고 바라다보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교통법규에 내가 위반하게 되면은, 그죠? 딱지가 날라오고 몇십만 원 딱지도 날라오기도 하고 범칙금을 내야 되지만은, 자, 내가 내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카메라들이 나를 바라다 볼 때 그에 대한 범칙금은 뭐로 들어와요? 내 인과법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당체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당체법.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국 영화에 오래전에 본 영화입니다. 외국 영화, 그 영화 제목이 데몰리션맨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당시에 미래를 내다보는, 그죠? 공상 과학 영화이기도 한데 그 주인공이 냉동인간으로 짓다가 미래 세계에 깨어나는 거예요. 미래 세계에 깨어나서 그것에 막 이렇게 활약하는 모습인데, 미래 세계에 깨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변해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과 막 이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주인공이 좀 거친 말투도 거칠고 욕도 많이 하고 막 욕을 하면서 거친 말을 하고 막 그게 뭡니까? 좀 폭력적인 어떤 모습이 보이니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어떤 그 센서가 작용해서 이 사람 말하는 걸 다 듣고 모습이나 행동이나 톤을 다 듣고 나서 삐삐 소리가 나면서 거기에서 스티커가 발부가 돼요. 스티커가 발부가 되면서 탁 찢어 보니까는 난폭한 언어를 했다고 범칙금이 나오고, 또 폭력적인 또 모습을 보였다고 또 범칙금이 툭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겠는지, 저는 그 생각에 활용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내 혼자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할 때 내가 또 막 이렇게 그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센서가 있어갖고 삐삐 소리가 나면서 스티커가 발부되는 거예요. 당신 욕을 했기 때문에 범칙금 10만 원. 난폭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범칙금 얼마. 스티커가 발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실생활에 활용하면 재밌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망공부 차원에서 들여다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에는 우리 다불유시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다불유시가 뭐라 그랬어요?
다불 거기 중국에 갔다 여행 갔을 때 여행 그 화장실을 보통 보면 WC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 답을 한자어로 WC라고 적어놨어요. 그게 이제 그 발음 그 자체가 WC예요. WC인데 WC가 한자어로 적어놨는데 한자로 무슨 한자가 적혀 있다 그랬어요? 마늘 다자에 부처 불자에 있을 유자에 볼시자예요. 많은 부처가 보고 있어. 누구? 나를. 화장실에. 그래서 화장실에 내가 볼 보고 있는데도 부처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부끄럽게 부처님은 그것까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세상 내가 어느 곳에 어디를 가더라도 부처님은 나를 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카메라는 내가 눈에 보이는 카메라를 피할 수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는 도대체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법계에 그대로 카메라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가 보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줄이고 잘 살고 천천히 가고 누가 안 볼 때는 확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진리와 우리가 뭡니까?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죠? 내가 진리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와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나를 스스로 단련시켜 나가는 게 그게 우리 마음 공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내가 젊을 때 우리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 1막을 살고 인생 2막을 살아가는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인생 2막 3막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속도 위반하면서 너무 내가 내 삶이 너무 과로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죠? 난폭한 인생을 살아가는 난폭 운전이 아니라 난폭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 계곡에 가면은 계곡에 흐르는 물을 바라볼 때 물살이 흐름이 급하고 세차고 빠른 데 가면은 주변에 있는 바위나 돌들이 모나고 그친 돌들이 삐죽삐죽 나올 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물살이 흐름이 부드럽고 완만한 곳에 가면은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이나 바위가 부드럽습니다. 둥글둥글하고 부드럽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신없이 바쁘게 막 살아면서 거칠게 빠르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은 내 삶이 모나고 거칠어져요. 삐죽삐죽해집니다. 그 속에서는 다치기가 쉬워요. 나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기가 쉽고 내가 바쁜 과정 속에서도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염송과 함께 지는 염송과 함께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은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은 내 삶이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그죠? 우리 방금 마지막 구절 실행문 마지막 구절 뭡니까? 모나게 쓰는 것과 둥글게 쓰는 것은 화합이고 모나게 쓰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고집이라고 그랬어요. 모나게 쓰는 것은 고집이라. 내가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지금 거칠고 삐죽삐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거친 것을 삐죽삐죽 모난 것을 둥글게 다듬어가면서 그리고 여유를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삶이 화합되는 삶, 둥글둥글한 화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과로 그것은 인과로 내 삶에 그런 결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인연으로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법계 내 살아가는 내 모습들은 일거수일투족 다 법계에 저장이 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남김없이 인과의 법칙으로 인과의 어떠한 법칙으로 내일의 내 삶에 가까운 내 미래의 삶에 먼 미래 그리고 내 생의 삶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란 것은 우리 보살님 각자님 살아보면서 마음이란 것은 참 여리고
마음이 강할 때도 있죠. 마음이 강하게 먹으면 한없이 강하고 늙고 크지만 좁고 작게 먹으면은 내가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한없이 여리기도 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취급주의 물건이기도 해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고 상대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림이 내가 취급주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상대도 취급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죠? 나뿐만 아니라, 그죠?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내 마음을 쓸 때, 그리고 상대의 마음도 헤아려 준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도 취급주의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죠? 쉽게 깨어질 수 있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쉽게 다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서 내 마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상대의 마음도 내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염소하는 그 마음은, 둥글게 살아가는 그 마음은, 모나게 살아가다가 나도 상처를 입고 거칠게 살아가다가 상대에도 상처를 주는,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을 늘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내가 지금 내가 마음 운전을 안전 속도를 지키면서 규정 속도 속에서 그리고 여유를 갖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난폭한 건 아닌지, 그리고 잘한 것이나 못한 것이나 다 우리 밖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눈이 카메라가 돼서 고스란히 기억 속에 저장해 뒀다가 그에 대한 결과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다가올 내 삶에 영향을 그대로 미칩니다. 진원봉도 갑니다.